우리 지 근무 중 이상무 내일으로 해서 화이팅! 실제로 많이 이런 대화를 하세요? 아니요.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술 드셨을 때. 우리 딸과는 항상 웃음만 갖고 살아왔지 갈등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다르구나. 제가 고등학교 때 전교 1등을 한 번 했었는데 고생했다, 열심히 하느라 수고했다 이런 적도 한 번도 없으세요. 아빠와 엄마의 아들로 태어나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울게 만드네 또. 아빠! 깜짝이야. 뭐야? 이게 몰카야? 왜 나만 그래? 안녕하세요. 56세 박정준입니다. 아이 넷을 두고 있는 다둥이 아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동철입니다. 충남 서산에 살고 있는 신지희 아빠입니다. 곧 졸업을 앞두고 있고요. 컴퓨터 공학과 전공이고 국립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6살이 된 이제 졸업 예정인 아들 박철현입니다. 우리 신지희는 지금 현재 경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착하고 명랑하고 쾌활한 성격을 갖고 있는 신지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동철의 딸 신지희입니다. 아버님 인터뷰 하시는 거를 옆에서 엿들어 볼 겁니다. 아버님은 모릅니다, 이 상황을. 아, 그래요? 아빠의 좀 안 좋은 성격과 엄마의 좋은 점을 적당하게 섞어서 그런 모습이 보인다.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우리 딸내미는 참 성격이 좋은 딸내미입니다. 한 번 마음 먹으면 꼭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부모 말이나 어느 선배의 말을 꼭 존중하고 들어주고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 딸내미입니다. 아버님을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은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아빠 생각하면 호랑이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좀 많이 엄한 편입니다. 치마도 짧으면 안 되고 앞머리가 이렇게 눈썹 밑으로 내려면 안 되고 그런 부분에서는 완전 가부장적인 그런 아버지라서 좀 엄한 편이십니다. 지금은 앞머리가 눈썹 아래로 내려와 있는 상태 아니에요? 지금 반항기. 지금은 반항기라서 아버지 약간 츤데레 느낌이세요. 네. 무뚝뚝하게 보이실 수 있는데 약간 특정 상황이나 아버지의 이제 진심을 보이실 때는 한없이 애정 어리시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해달라 하지 않아도 열심히 노력해서 아빠가 원하는 거, 부모가 원하는데 직장 생활도 한 번에 합격해서 너무 좋은 딸내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몰랐네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전교 1등을 한 번 했었는데 아무것도 사준다거나 뭐 고생했다, 열심히 하느라 수고했다 이런 적도 한 번도 없으세요. 표현을 안 하십니다. 본인 스스로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잘 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스스로 공부하고 또 학교 잘 다니고 나름 시간 쪼개서 취미 활동도 잘 하고 그런 게 참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항상 멋있습니다. 과학수사대에 합격을 해가지고 아빠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합격했다고 알려줄 때 저 울었어요. 그때는 그 말 듣고. 착하고 좋은 딸내미였습니다. 그때 합격했을 때 이제 언니가 아빠한테 전화를 해주고 그냥 뭐 너 합격할 줄 알았다던데 하고 끊긴 했거든요. 언니한테는 그렇게 얘기했다고 했는데 운 건 몰랐어요. 초등학교 저학년쯤에 비가 오는 날인데 갑자기 얘가 가출을 해서 한참을 찾았거든요. 근데 놀이터에 이렇게 가만 누워 있더라고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제 본인은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는데 그때 집 나간 게 참 이해가 안 되고
아주 걱정 많이 했습니다. 좀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철이 없었던 것 같고 질문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잖아요. 제가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던 것 같긴 한데 어린 마음에 학원 다니는 것이 또 싫고 자꾸 나도 놀고 싶고 다른 거 하고 싶은데 이러고 해라 저거 해라 공부해라 하시니까 그런 거 하기 싫어라는 의견 피력을 하려고 약간 보여주기 식으로 가출을 했던 것 같아요. 잘 다녀왔니? 밥 먹었니? 요즘엔 주로 이제 집에 같이 있어도 말은 안 하고 이렇게 폰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니까 가장 최근에는 뭐 사랑의 아들 했더니 저도요 이렇게 답을 주더라고요. 저 당황을 해가지고 당황을 해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저도 사랑합니다라고 보내고 싶은데 좀 오글거려서 예 저도요 라고 간단하게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지 근무 중 이상무 밥 많이 먹고 출근했지? 동료들하고 하루하루를 잘 보내고 있지? 이따 퇴근할 때 조심해서 퇴근하고 퇴근해서도 항상 밥 챙겨 먹고 내일을 위해서 화이팅!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이런 대화를 하세요? 아니요.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술 드셨을 때. 이 얘기는 약주를 한 잔 하시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빠 술 좀 그만 드세요. 아빠 건강 좀 챙기세요. 다른 얘기는 안 해요. 뭐 그렇게 뭐 불만이 없으니까 대화도 많이 없지만 뭐 우리 애들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많이 해요. 아빠 건강 챙기시고 밥 챙겨 먹고 엄마하고 재밌는 일만 하고 항상 웃으면서 행복하게 지내길 바랍니다 라고 항상 말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직업이 아무래도 과학수사 업무를 하다 보니까 매일같이 돌아가신 분들을 보니까 부모님 건강은 좀 항상 걱정되는 편인 것 같아요. 이제 분가를 하겠다고 해요. 뭐 갈등 아닌 뭐 갈등? 안 갔으면 좋겠는데 꼭 나가야 되면 뭘 해줘야 되겠는데 약간 의견 충돌의 차이 그런 게 좀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까지는 아니었는데 아버지가 이거를 이제 갈등처럼 생각을 하시고 안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한 거 제가 처음 들어가지고 좀 놀랐거든요. 안 나갔으면 하시는구나. 나 공립한다고 하면 괜찮다고 하실 줄 알았어요. 우리 딸과는 항상 웃음만 갖고 살아왔지 갈등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다르구나. 저는 그때 제가 원래 연구원을 하고 있었는데 일 그만두고 순경을 한다고 했을 때 그때 조금 언짢음을 표현하셨었거든요. 왜 또 제대로 취직해서 거기 다니는데 왜 또 돈을 들여가면서 다른 일을 하려고 하냐. 그때 한번 부딪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그나마 다행히 빨리 합격해서 그 갈등이 좀 빨리 끝났지만 그때는 아빠가 조금 언짢아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해외여행보다 국내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외국은 이상하게 남들도 다 가는데 나도 좀 가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아직은 해외보다 국내가 더 좋습니다. 아빠가 지금까지 살면서 해외여행을 한 번도 안 가셨거든요. 근데 오면서도 물어봤어요. 곧 죽어도 안 나간대요. 그 서산 반경 한 100km 이내에서만 돌아다니시거든요. 야구장을 하나 만들어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야구장에서 운동하고 거기서 캠핑도 하고 자연과 더불어서 그렇게 좀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고 싶습니다. 야구장을 갖고 싶어 하신지는 몰랐어요. 근데 아버지님한테 야구장 하나쯤은 해드릴 예정이. 제가 돈 많이 벌면 해드려야죠. 지 큰아빠가 경찰 공무원입니다. 큰아빠가 멋있어 보였는지 나는 큰아빠처럼 경찰이 될 거야. 그러면서 공부하고 잘하더니 큰아빠가 모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큰아빠가 경찰이 됐으니까 이제 어렸을 때는 좀 장녀들이 잘 되면 아래에 뭐 차남들은 거의 직업을 못 선택했다고 하는데 아빠 꿈도 경찰이었는데 큰아빠가 되는 바람에 되지 못했다고 얘기를 은연중에 들은 적이 있어서 사실 큰아빠를 존경한 것도 맞지만 이제 마음속으로는 아빠 못한 직업이니까 내가 한번 해봐도 괜찮겠다. 멋있기도 하고 그래서 선택을 한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랐네요. 언젠가 한번 나도 경찰이 됐으면 하슨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 마음속에 항상 그게 잠재하고 있었나 봅니다. 약간 한을 풀어주고 싶었던 것 같긴 해요. 가장이 되기 전에는 정말 그 아빠의 형제랑 그 할머니한테만 집중해서 살아오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 한을 좀 풀어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항상 고맙지요. 항상. 아들에게 항상 미안합니다. 항상 미안한데 가장 미안했던 순간은 어렸을 때 주거 환경이 안 좋아서 지금 비염 고질병을 달고 있는 것, 되게 불편해하는 것. 그게 지금도 미안합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정작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오히려 부모님께서 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어머니도 어릴 때 잠깐 이제 못 해주셨던 거를 너무 오래 미안하다고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안 그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식당을 하기 때문에 4시에 이렇게 나가면은 자기들끼리 밥 차려 먹고 공부하고 TV 시청하다 그 자리에서 잠들어 있을 때가 미안했습니다. 부모로서 밥도 차려주고 같이 웃고 즐기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항상 아빠로서 후회스럽습니다. 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거의 매일 새벽에 나가고 밤늦게 들어와서 그때는 엄마 아빠랑 교류가 거의 없었어요. 그냥 아예 없었습니다. 이제 몇 개월 후면은 분가를 할 테니까 많이 보고 싶겠죠. 특히 엄마가. 엄마는 뭐 코미디 프로그램만 봐도 우는 사람이라 아마 뭐 어디 뭐 파병 나간 것도 아닌데 엄청 힘들어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분가하기 전에 뭐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배낭 메고 전국 일주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버지랑 만약에 단둘이 하게 된다면 아버지랑 야구장 같이 가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야구를 되게 좋아하시는데 정말 제가 완전 기억 안 날 아기 때 말고는 야구장을 가본 적도 없고 또 아버지랑 또 단둘이 특별한 추억을 한 적도 적다 보니까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야구장 같이 가면 재밌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1박 2일이 됐든 2박 3일이 됐든 낚시를 한번 가고 싶습니다. 많은 대화 좀 나누고 싶고 둘이가 라면 끓여서 소주 한잔 해가며 추억을 만들고 싶고 추억을 남기고 싶습니다. 그런 시간이 빨리 와 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낚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고기 못 잡아오던데 낚시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아들, 25년 전에 아빠와 엄마의 아들로 태어나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앞으로 나가서 공부를 더 하더라도 건강 잘 챙기고 열심히 살고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나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거 많이 하길 바라고 여자친구 잘 만나야 된다. 니네 엄마 정도 안 되면 절대 허락할 수 없어. 그리고 앞으로 많이 표현할게. 사랑해 아들. 아빠! 깜짝이야. 깜짝이야. 뭐야? 아 뭐야 나 보고 있었어. 아빠 보고 있었다고? 이게 몰카야? 왜 나만 그래? 너 이렇게 웃냐? 아빠 심각한데. 아빠 사랑해요. 그래 사랑한다. 아이 또 울게 만드네. 또. 아이. 지희야, 지훈아, 아빠 딸로 태어나줘서 고맙고 항상 아빠가 바라는 길로 가줘서 너무 고맙다. 아빠 또한
살면서 너희들한테 열심히 뒷바라지 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점이 있으면 이해를 하고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나보다 남을 바라는 마음을 갖고 지금보다 내일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딸내미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빠. 사랑한다고 하고 싶다며? 항상 하고 싶지. 여기까지는 오는데 내뱉질 못했어. 미안해. 지금 하면 되지, 지금. 보고 해야지. 지금 이건 보는 게 아니지. 이봐. 꼭 안고 한번 해주고 싶어. 꼭 안아보고. 그 독립하러 할 때 사실 안 나갔으면 좋겠다 라고 속마음을 말하신 게 또 이제 인상 깊었고, 네, 그게 아마 기억에 제일 남네요. 뭐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공부하는 기간이니까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다니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하는데, 뭐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기억이 있는데 아빠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건물을 하나 지으면 니들이 결혼해도 들어오지 않겠냐? 각 층마다 살면서 막 그런 것, 어떤 가정이든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런 뭐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그냥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 한다는 걸 아예 몰랐었어요. 그냥 늘 무뚝뚝한 아빠였고 그냥 술 한잔 마시면 조금 표현하는 정도였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하려고 하는데 그런 줄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줄거리가 없었고 한번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줄거리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랑한다는 말을 한다면 누가 먼저 할 것 같으세요? 내가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오, 만원빵? 해명은 딱히 없는데, 어릴 때 못 해주셨던 게 막 기억에 아직도 남는다 이렇게 막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있는데, 정작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가지고 뭐 이렇게 크게 못 받은 것 같지도 않고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너무 오래 기억에 남아 있으신 것 같아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해하고 있는 내용? 오해한다기보다 아빠가 아빠를 오해하고 있는 내용이 있었어요. 뭐 많이 혼내지 않았다. 그거는 잘못된 진실입니다. 그거는 거짓입니다. 우선 뭐 어렸을 땐 파리채로도 맞았고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어렸을 때뭐 제가 친구를 정말 때리거나 했을 때만 그렇게 혼냈어가지고 이후에는 늘 눈치를 주는 그 혼냄이 있었어요. 그 쎄하게 사람 만드는 그런 훈육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기억하세요. 잊지 마세요. 파리채로 많이 이렇게 훈육을 하셨나 봐요. 도망가는 파르츠라고 씩 때렸는데 여기 맞았나 봐요. 저는 해외에도 나가서 좀 다른 말도 써보고 아빠가 버벅대면 제가 또 멋지게 한번 싹 영어도 싹 한번 해보고 그런 추억을 좀 공유하고 싶은데 아직 국내에만 계시려고 하셔서 얼마 전에도 이제 엄마랑 언니랑 저랑 이렇게 해서 애기들까지 해서 제주도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아빠한테 같이 가자 했는데 안 갔거든요. 저희가 집에 그 손주들 위해서 아빠가 흑염소 키우고 닭 키우고 하시거든요. 그 흑염소 지키겠다고 제주도 여행을 안 가셨어요. 걱정을 너무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 좀 내려놓고 이제는 좀 자기 인생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아니 멀어서 안 간 거는 지희가 말했듯 염소이가 몇십 마리 되고 닭이 또 몇십 개 있고 하다 보니까 밥 주는 문제도 있고 또 이상하게 주인이 보이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사위하고 딸내미들만 갔다 와라.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합의해서 갔고 집에 남았던 겁니다. 또 울컥해지려고 그러네. 애틋해가지고. 아빠는 아빠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또 우리 가족은 또 아이들은 어쨌든 학생이니까 공부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주고 너만 공부 잘하지 이거 안 가르쳐 주잖아. 신경 안 쓰잖아. 그래서 그것만 좀 신경 써주고 서로 배려하는 그 배려니까 동생들한테 조금 더 우리 가족에 신경 쓰고 너는 동생들한테 좀 더 배려해주고 그랬으면 좋겠다.
지금도 뭐 좋지만 서로를 좀 더 잘 이해하려고 좀 더 노력하고 지금보다도 더 엄마 아빠랑 이제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도 좀 더 싸우는 것도 좀 줄어들고 이해하는 부분도 좀 더 많아져서 행복하게 같이 더 오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네 식구 이제 사위 있고 손주가 셋 있고 행복한 가정과 가족과 우애의 씨 웃으면서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저는 제가 지금 하는 일이 과학수사 업무다 보니까 매일 출근하면 보는 게 돌아가신 분들 보고 하다 보니까 저는 정말 그 현장을 가면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다, 30분 전만 해도 멀쩡했다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기 시작했던 건 내가 뭐 10년 뒤에 아빠랑 여행 가야지, 뭐 15년 뒤에 엄마랑 여행 가야지 이런 마음은 그럼 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을 뭐 내일이든 뭐 일주일 뒤든 이런 걸 좀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나한테 다가오는 그 내일이라는 하루가 정말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가족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 나중에 표현해야지 이런 거 말고 지금 당장 낚시도 뭐 지금 가요. 지금. 네. 그런 식으로 좀 지금 당장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가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후회하지 않으려면. 기타나 바둑 이런 거 아직 배울 생각 있으면 제가 뭐 아빠의 의사만 있다면 제가 네, 도와드릴 생각이 있습니다. 네. 우리 만날 시간이 없잖아, 집에서도. 얼굴 보기 힘든데 어떻게 도와줘. 그냥 사우나나 가자.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서 네, 사우나 가는 걸로. 네. 사우나 가서 바둑을 두자. 따님 보면서 한번 사랑한다 얘기하고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아 당연하죠. 오케이. 우리 딸내미 사랑한다. 앞으로도 아빠가 좋은 아빠가 돼줄 것을 이 자리에서 우리 지혜한테 맹세하며 정말 사랑한다. 금방 떨어지는데요?